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요즘 서점가에서는요, 흔히 말하는 보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파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좌파들이 점령한 서점가를 말이죠, 우리 우파가 지금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말이죠, 최근에 베스트셀러 보수주의자의 양심, 오늘 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종선 작가님 모셔서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왜 읽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이죠, 지금 뭐 서점가에는 네. 이 보수, 네. 우파, 예. 이런 그 서적들이 지금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서점가가 지금 제자리를 좀 잡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열풍이라고 하는데, 보수주의자의 양심, 예. 이 책이 지금 서점가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예. 예. 그러면 작가님 소개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종선입니다. 근데 지금 뭐 대표님께서 작가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번역자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베리 골드워터라는 정치가가 쓴 그런 그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고전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이 된 그런 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최초로 번역이 된 책인데 말이죠, 이게 60년대에 나온 책인데 말이죠. 예. 그럼 미국에서는 이게 한 600만 부? 공식적으로 350만 부고요. 예, 예. 한 500만 부 팔렸다 그렇게 그러니까 된 계속 책이죠. 누적으로 예,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네요. 그렇죠. 예, 예. 바이블과 같은 책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 책이 소개가 안 됐는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지인에게, 야, 그거 봤냐? 그래서 뭐 어떤 거야? 보수주의자의 양심, 그거 봤어? 그래서 저 못 봤습니다. 야, 그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왜 아직도 안 봤어?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예. 이렇게 작가님 모시게 됐는데, 네. 이 책이 이렇게 바이블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소개가 안 됐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예, 이 책은 사실 미국에서 196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거진 60년이 됐죠. 솔직히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보수다 진보다 그런 논쟁이 많았는데, 제대로 된 이론이나 원칙을 가지고 경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짜 원칙에 대한 책에 대한 소개가 드물었고, 또 한편 우리나라 이런 출판계든지 이 학문 시장이 진보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오히려 보수적인 이런 책이나 이론을 경험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에 60년 동안이나 소개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보수가 어떤 데서 망했다 그러는데, 이 망했을 때 이제 제대로 한번 보수의 원칙을 세울 때입니다. 네. 바로 지금 필요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진짜 누적집계 600만 부 가까이 팔린, 베리 골드워터의 보수주의자의 양심, 이 책을 전 아직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 오늘 작가님 오시는데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서문만 보고 아직 못 봤는데, 꼭 다 읽고 다음 주에도 한번 작가님 모셔서 읽어보고 난 뒤에 한번 또 이렇게 대담을 나누겠지만, 읽고 난 뒤에 또 읽기 전에 신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솔직하게 방송하는 적이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봤습니다 이러다가 망신당할 것 같아서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 읽고 난 뒤에 작가님 모셔갖고 다시 한번 또 대담을 하게 되면 바뀐 모습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 책에 대해서 베리 골드워터는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대표님이 솔직히 읽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거, 청렴한 거, 도덕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진짜 대표님은 역시 보수의 진짜 아이콘이시다. 그런 생각을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진짜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어떤 책이냐면, 약간의 미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 알다시피 미국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미국만 아니라 서구 사회가. 그래서 자유를 통해서 사실은 자본이나 자본주의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든지 이제 노동의 위축이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32년도에 민주당이 루즈벨트 집권을 해서
루즈벨트 트루만 20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장장.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유를 좀 억압하고 국가가 나서서 공공정책도 벌이고 사회정책도 벌여서 국가가 마치 국민을 많이 이렇게 보살펴줘야 된다. 그런 원칙이 많이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대 아이젠하워가 집권을 했는데, 아이젠하워는 공화당입니다. 정권 교체가 됐죠. 근데 아이젠하워는 사실 인기 있는 장군이라 공화당을 가도 되고 민주당을 가도 되는데, 정치적으로 공화당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이 됐지만 공화당 가치를, 보수 가치를 크게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년을 집권하고 1960년이 됐는데 다시 케네디를 내세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골드워터는 이러다가는 진짜 미국의 보수주의가 씨가 마르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쉽게 해서 분기가 탱천해서 그런 열정으로 이 책을 썼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정부가 확대돼서 정부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미국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정부 만능, 평등주의 만능의 세상에 오면은 미국 사회가 망하겠다. 아하. 이런 위기심을 가지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외친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똑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다 해주겠다.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다. 국가는 책임져 줄 수가 없죠, 다. 국가는 책임져 줄 수 없고 개인이 시장 경제와 자유를 보장함으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국가가 융성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주의의 기본 원칙은 인간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른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고유한 창조물이다. 따라서 각자 고유한 잠재력을 최대한 자유롭게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누리되,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유를 누리고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대신 그 결과는 책임을 진다. 이게 보수의 기본 원칙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장 경제도 나오고 그렇죠. 다 나오죠. 반면에 이제 이른바 진보주의는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된다.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 차이를 없애려면은 정부나 외부가 나서서 차이를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보수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에 중점을 두는 거고, 진보는 당위적으로 있어야 되는 인간에 중점을 두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사상이 서로 이런 균형을 이루면서 시대에 따라서 이게 쓰여야 되는데, 당시에 미국은 이 자율, 책임, 이쪽은 쉬운 얘기로 떨어졌고, 평등, 형평, 무슨 질서, 이쪽만 쭉 올라가서 이런 사회는 이거는 곤란하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지금. 나와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이게 보수의 원칙이다. 그렇죠. 나와 다름. 똑같지 않다. 다 그렇죠.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에 있어서도 진보는 평등 교육입니다. 그렇죠. 자사고 없애고 외고 없애고. 근데 자기네 자식들은 다 그런 데 보내놓고, 외국 유학 보내놓고. 그래서 다 공립학교로 똑같이 해야 된다. 애들 평등하게 돼야 된다. 말은 좋죠. 근데 사람이라는 건 역시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좀 교육을 그렇죠. 더 수월하게 받게 해주고, 또 떨어지는 사람은 그대로 또 이렇게 보살펴주긴 해야겠지만, 그렇죠. 이걸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랑스가 세계에서 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인지 그런 아주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전국의 영재는 거기 가서, 정치인들은 다 거기 출신이에요. 마크롱도 거기 출신이고, 하여튼 대통령은 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렇듯이 그런 평등 국가도 그렇게 특별한 어떤 특별 교육이랄까요? 하여튼 천재 교육이랄까요? 그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큰일 났죠. 이런 식으로 보편성 교육, 평등 교육을 하면은 10년, 20년 후에 무슨 인재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까? 큰 걱정이죠. 정말 지금 말씀 들으면서 확 느껴지는 게, 보수주의의 원칙,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 폄훼한다거나, 그렇죠.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부자는 부자대로 존중받아야 되고, 또 힘없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대로 보호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이 좌파들은 똑같이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한다.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걸 약속하면 다 감격합니다. 그렇지. 사람은 다 똑같이. 근데 솔직히 위선이죠. 누가 똑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똑같이 서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게 맞다, 그건 아닌데,
꼭 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능력이나 생활에 있어서 차이는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가 이 평등해지려는 노력도 당연히 기울여야 이제 경주해야죠. 그렇지만 어느 게 중심이냐? 과연 사람들을 놓고 평등하게 만들 거냐? 차이를 인정해서 개인의 어떤 그 창발력을 존중할 거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 대신 보수가 그럼 자유를 줘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100%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책임 안 지면 너 죽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수는 도덕, 윤리, 청렴, 이런 책임, 자기 희생, 이런 게 보수의 덕목입니다. 아까 대표님도 책 안 읽었으면 나 안 읽었다. 이게 바로 보수의 덕목입니다. 솔직함. 예. 근데 위선을 깨끗함. 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이걸 소개하다가 나가 이거 읽어봤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건 위선이죠. 그건 보수 가치가 아니죠. 예. 그래서 진짜 대표님 존경합니다. 이거 저부터 잘 나간 것 같습니다. 괜히 봤다고 하다 크게 혼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거봐요. 보수는 청렴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 근데 자기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질 줄 알고. 품격을 유지하고. 말씀 들으면서요,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정부가 포용 성장. 다 포용한다. 이거 좌파적이구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선별적으로 해주는 것. 정부는 작게 축사지향적으로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너무너무 확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포용성장 말이 좋죠. 그리고 포용해야죠. 어떤 의미에서 내용이 있으면 포용을 해야죠. 근데 참 그 말이 진짜 진정으로 포용을 해서 성장하는 거니까 하는 건가? 그게 문제죠. 정부는 당연히 포용을 해야죠. 근데 지금 하는 말과 정책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를테면은 최저임금을 해서 월급을 많이 올려줘서 평등하게 만들겠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자리라도 다 없어져서 더 못 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그 말이나 정책에서 나타나는 결과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거. 이게 지금 현 집권 세력의 뭐랄까요? 그 실체랄까?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좌파적인, 기형적 좌파 같아요. 진짜 좌파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험한 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수주의자는 정말 점잖고 품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책의 이제 전반적인 부분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제 챕터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베리 골드워터가 굉장히 원칙론자고 미국에서는 강경주의자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베리 골드워터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텐데 왜 그런 평가가 있었는지 또 이 원칙론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특히 미국은 아마 그렇게 지금 베리 골드워터의 극단주의라고는 안 그래요. 한동안은 그랬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주 우익 극단주의자로 알려져 가지고 아주 깊이 되다시피 한 저런 꼴통이 있나 이렇게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제 당시에 그 민주당의 어떤 뭐 평등주의랄까 큰 정부 정책이 한 뭐 20년 또 아이젠하워 8년도 골드워터가 보기에는 뉴딜 싸구려 백화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기 정권도 그렇게 이제 그 뉴딜 정책의 그 찌꺼기를 못 벗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이제 뭐 우리식으로 하면 좀 좌파 집권을 한 거죠. 진보 집권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한없이 커지고 정부가 뭐 모든 공공사업도 하고 뭐 하여튼 사회보장 사업도 하고 이렇게 정부가 이제 정부 기능이 커지다 보니까 골드워터가 보기엔 그 당시로 봐가지고 큰일 났단 말이에요. 너무 기울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울었으니까 이걸 좀 올리려고 이게 얌전하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국민연금 사회보장 싹 없애. 이러면 환영받겠어요? 저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골드워터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진보 정권, 좌파 진보 정권이 쭉 해오던 그런 정치, 그거 잘못됐다. 보수 정책은 이런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근 3, 40년을 그런 정권에 이렇게 그런 어떤 정치나 정권, 이제 그 정치에 이제 익숙해 왔는데, 겉으로 뭐 난데없는 걸 어떤 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사회보장 줄여, 뭐 없애. 농민들한테 보조금 주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친놈 아니에요.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50개 중에 44개 주에서 지구 6개 중가 거기서만 승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참패를 했죠. 네. 근데 골드워터 마음속에는 나 당선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난 이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부 당선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원칙만 따르는 사람, 극단주의자 이래서 패배를 했어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몇 년 지나고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걔가 한 얘기가 맞네. 맞는 것도 있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레이건은 이제 대통령 선거부터 이제 참여를 했지만 찬조연설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골드워터 대통령 선거에 찬조연설로 떴어요. 네. 그래가지고 레이건 또 그 헤리티지 재단을 만든 에드윈 퓰러라는 그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을 근 36년인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젊은 지식인들이 이거 맞는 얘기네. 그래서 다시 재평가 운동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작은 정부, 자유시장, 뭐 강력한 국방, 뭐 감세 이런 원칙이 맞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골드워터도 처음에는 극단주의자로 평가를 받고 이제 역사적인 참패를 했는데 다시 정치로 재개를 해요. 그 사람 얘기도 맞다. 네.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으로 다시 이제 자기도 재기를 하고 네. 뭐 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이제 레이건 같은 사람이 정치 쪽에서 이제 보수주의 운동을 벌이고 네. 뭐 에드윈 퓰러 그런 사람은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어서 또 이제 싱크탱크나 이렇게 지식인들이 규합이 돼가지고 70년대를 그렇게 이제 물밑에서 보수주의 운동이 이제 벌어진 거죠. 네. 그때 이제 80년도에 레이건이 집권을 해서 드디어 이제 골드워터의 이상이 어떤 가치가 레이건으로 해서 이제 실현이 됐죠. 한 15년 만에. 예. 그래서 이게 역사라는 게 보수라는 것도 몇 달 만에 1년 만에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진짜 길게 봐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주의 원칙이 뭐냐?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이런 책을 좀 소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마침 서점가에서 독자들도 조금은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요즘 서점가에 돌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보수주의자의 양심, 베리 골드워터의 저서고 이걸 대한민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60년 만에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 꼭 여러분들 무조건 오늘 서점에 가서 사셔야 돼요. 안 되면은 인터넷에 이거 지금 절찬리에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도 다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은 다 하실 수 있고 신의 한 수로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인터넷 서점 그리고 서점 가서 사세요. 그래야지만이 베스트셀러는 말이죠. 서점에서 자꾸 사시면 앞에다 갖다 계속 놓습니다. 이게 더 많이 퍼질수록 말이죠. 대한민국이 더 발전되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책 같습니다. 베리 골드워터의 영향을 받은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거노믹스, 미국을 새롭게 세웠다. 지금 미국다운 미국, 미국을 만들어낸 대통령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다 레이건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게 그래서 이제 진보만 이렇게 진보주의만 창고를 하고 보수주의가 이제 이렇게 거의 죽었을 때 나온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나온 이후로 한 15년 동안 해서 레이건이 집권해서 결국은 진보 보수 오늘날의 공화당 민주당의 어떤 그 양당 체제가 현대적인 양당 체제를 확립시킨 책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나 공화당의 이념을 확립하니까 저절로 민주당 진보주의의 그 노선도 확립이 된 거예요. 두 가지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정부, 뭐 감세, 자유시장, 강력한 국방이 공화당 그 이제 이념이라면은 반대로 민주당은 큰 정부, 세금 더 걷고 또 이제 그 시장에 좀 정부가 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좀 평등화시키고 이런다. 그렇게 두 양당 체제가 이 책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수가 잘 되면은 진보도 잘 되는 거고 진보가 제대로 하면 보수도 제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진보건 보수건 뭐 이렇게 끼리끼리 어쩐 당파적으로만 됐지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진보는 제대로 있느냐? 진보도 없어요. 없죠. 보수가 제대로 있느냐? 보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수가 망했다고 그랬는데 망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과거식의 보수하고는
그를 충분히 우리가 참고하고 바탕을 삼아야겠지만 진짜 제대로 된 보수를 이제 새로 세워야 되고 진보 역시도 이렇게 하다가는 망했다가 제대로 된 진보를 세워서 진짜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봐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그런 어떤 원칙이나 사상도 제대로 참고를 하는 제대로 발전한 나라를 물려줘야겠다. 그런 게 진짜 염원입니다. 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예, 정말 저도 이 책에 큰 골격을 말씀드렸지만 금방 여러분들 와 닿겠죠. 미국이 왜 이렇게 강성해졌는지, 미국다운 나라가 됐는지.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고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하지만 그 정책 면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죠. 예,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은 없고 죄다 북한만 바라보고 있고 말이에요. 좌파들은. 그래서 뭐 대표님 제일 문제가 보수도 많이 반성해야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는 진짜 반성을 하고 청렴해야 되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보수건 진보건 지금 상대를 이렇게 건전한 경쟁자, 내가 진짜 원칙이나 정책으로 경쟁을 해서 쉬운 얘기로 이렇게 이기겠다 그 생각보다 나쁜 놈, 죽일 놈, 절멸할 상대, 적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다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승리를 해야죠. 각 노선이 승리를 하지만 지금식으로 절멸을 해야 될 적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은 보수도 새롭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이 정권이나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진보의 가치도 아니고 보수의 가치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예. 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 다 금방금방 배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챕터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작가님 시간이 허락하는 날. 저는 계속 하고 싶지만 작가님 요즘 유명해지셔서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될 수 있으면 하고 시간 나는 대로 해서 어떤 것이 보수의 가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 시간은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출연한 계기라든가 또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의 한수에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또 신의 한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또 시청자분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60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나온 미국의 진짜 보수주의의 영원한 바이블입니다. 역시 시간 차이도 60년이 있고 또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 사회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조금 낯선 점도 있는데 제가 붙이는 해설과 더불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보수의 가치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무쪼록 한번 일독하셔서 보수의 원칙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는 것은 진짜 이 시대 우리 보수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리골드 워터의 저서입니다. 보수주의자의 양심. 이 책이 100만 권이 팔리면 미국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했는데요. 600만 권이 팔렸습니다. 미국은 바뀌었고요. 변하지 않는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됐습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 100만 권이 팔리면요.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선진국 갑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통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원칙만 세운다면요. 대한민국에서 이 책이 100만 권이 팔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세요. 한 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0권 사. 주변에 한 권씩 줘.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좀 형편이 안 돼. 그래. 한 권 읽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읽게 하고 난 조금 형편돼. 2권 사. 한 사람이 한 2권씩 사는 운동 벌였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권씩. 이 책이 많이 팔릴수록 대한민국이 변한다. 미국에서는 600만 부가 팔려서 선진국 되고 초대 강국이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100만 부 팔리면요. 대한민국 통일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점에 지금부터 전화하십시오. 네, 서점에 꼭 전화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전 이게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